안녕하세요. 빰브라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포 OTL 청약 가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오늘 발표가 됐는데 무려 79점. 야, 이거 만점 84점 대비 딱 5점 모자란 점수입니다. 이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산술적으로 6인 가구가 15년 버텨야 됩니다. 6인 가구가 자, 24평에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24평에 방 3개죠. 아니, 조금 더 일림 썼다. 34평 삽시다. 예, 34평 전세에 딱 산다고 생각해보면 34평도 방 3개예요. 예, 6명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예, 거의 이렇게 뭐 샌드위치식으로 겹쳐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방 하나당 2명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얼마나, 이 화장실은 2개고, 상당히 정말 엄청난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만 79점을 얻을 수가 있다. 6인 가구가 15년 동안 뭐 34평이면 좀 준수하죠. 근데 이게 24평짜리에 6명이 거주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참 인간 승리다. 일단은 79점 맞으신 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OTL 반포가 주변은 50억이고 분양가가 27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딱 당첨되자마자 23억이 떨어지게 되죠. 이 양반이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면 23억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안 된다 싶으면 눈물 머금고 돌아서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 결국 강남의 모든 분양들은 현금 박치이다. 어떻게 하면 6억 이상의, 그러니까 6억도 안 나오죠. 보통 이제 20억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2억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지금 27억인데 25억 정도의 현금을 동원해야 될 사람인데 24평에 6명이 살 수 있다? 와, 이것도 조금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약 부분을 이 청약홈이나 국토부에서 굉장히 좀 당첨 이후에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점수나 여러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제 커트가 됐는지 여부를 이제 살펴보는데, 일단은 43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무려 3만 540명. 그러니까 20억의 위력이죠. 일단 당첨되면 나는 20억 먹는다. 그러니까 3만 명이 모여서 7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84제곱,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7억입니다. 27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신축 메이플자의 주변에 시세가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당첨되면 23억을 킵할 수 있어. 근데 이게 23억을 킵할 수 있을 대신에 이거 20억 넘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강남 분양이라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서민들이 정말 정상적인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투기 아닙니까? 이게 투기.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분상제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부활을 시켜야 되느냐? 비강남에서 부활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강남 분상제가 딱 생기게 되면 그래도 강남 분상제가 살아있으니까 비강남은 이제 분상제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강남 가격만 쫓아가는 겁니다. 말 달리듯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로또 분양이라는 게 강남에서만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강남과 수도권, 경기권 뭐 분양하면 뭐합니까? 다 뭐 미분양, 악성 미분양, 공매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아니, 왜 로또 분양이 강남에만 있어야 되나요? 일반 청약자는 현금 동원력이 딸립니다. 역부족이에요. 대출 최대한 땡겨받아도 2억밖에 못 받습니다. 그럼 아예 니들 들어오지 마.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요거 아닙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안 건드리고 있죠. 강남 분상제 없애줘야 돼요. 없애줘야 돼. 비강남 분상제를 좀 이게 부활을 시켜야죠. 그래야지만, 아니 대체로 서민들이나 아니면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은 강남보다는 비강남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노원구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하니까 여긴 그래도 접근성 있는 6억도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좀 현실성 있는 가격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 이게 전혀 지금 이 매스가 가해지지 않는, 이게 좀 수술칼을 딱 들이대고 분상제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자, 50억 아파트 주변에 27억에 나왔죠, OTL가.
당첨되면 뭐 23억 먹는 건데 시세 차익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43가구 모집하는데 3540명. 뭐 당연하죠. 예. 눈이 벌게 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영끌 본능이 사라질 기미를 안 보인다. 강남 쪽 뭐 20억 이상 차익 아파트가 딱 분양이라도 하면 그냥 벌떼같이 그냥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게 투기 수요 아닙니까? 이게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어떤 청약 같습니까?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의미가 이제 완전히 퇴색됐어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는 이제 완전히 소외가 돼버렸습니다. 강남에서 하는 분양은 특별히 이제 완전히 그냥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 20억 정도 딱 현금으로 박아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로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없애야 된다. 강남 분상제를 없애야 된다. 들어가려면 니들 뭐 50억 하나 아파트 한 40억 내고 들어가라. 이렇게 제도를 좀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뭐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무작정 뭐 규제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주택자 실수요자가 원하는 건 규제도 규제려니와 이런 분상제 부분이 너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강남에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남 분상제는 시행이 되고 있고 비강남은 실질적으로 무주택자 실수요자가 정말 차곡차곡 청약통장에 돈 모아가지고 청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비강남도 이제 강남권 따라가지 않습니까? 강서구, 은평구가 뭐 20평짜리가 지금 15억, 20억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언감생심이죠. 그리고 다 경기도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이 휙 돌아갔죠. 일단은 집을 딱 잡으면 무조건 이 집은 펌프질을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오늘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집값 띄우기 속보 또 터졌습니다. 전국 12만 채 이제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결과는 충격적이죠. 왜냐? 4억짜리 아파트를 12억까지 띄우는 일도 비일비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억 8천을 띄웠어요. 아파트 값을. 에? 일주일 7일 만에. 그럼 이거 얼마야? 거의 뭐 하루에 3천만 원씩 그냥 띄운 거네. 자고 일어나면 3천만 원 오른 거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설거지 다 시키고요. 자기들 그냥 빤스런 해버리고.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값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기형적인 겁니다. 너무 사악해, 집값이. 집값 사악합니다. 왜?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잖아. 집을 산 사람들은 원금이자 갚느라고 그냥 막 후달리면서 그냥 삶의 질 뚝 떨어져. 지옥 같은 삶입니다. 집이 있어도. 두 번째,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계속 포모 현상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고,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값 담합해가지고, 뭐 엄한 사람 그냥 완전히 그냥 설거지 시킨다고 잔뜩 그냥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그냥 숨겨놓은 발톱 탁 꺼내가지고 순진하게 집 사러 온 사람들 완전히 그냥 다 그냥 털어먹는 그런 어떤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커뮤니티 단합, 뭐 이거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중개사 담합, 부녀의 담합 등등 지인 간의 그들만의 리그 통해서 주포 역할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 올린 거예요. 집값을 올리는 주체들이 따로 딱 정해져 있다. 그 작전 세력들이 계속해서 집값을 펌프질을 하니까 집값이 뭐 안정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 특별히 서울의 86%, 80%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급등했던 헬리오, 올파포, 지금 뭐 30억 찍고 40억 간다는 말이 많은데, 여기도 아마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터링 지금 거치고 있는데, 아마 충격적 결과가 이제 매달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3월달, 지난달에도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고, 4월달에 이제 합동 전수조사 들어간 거 발표했고, 5월달에도 역시 계속해서 연속적인 집값 담합조사, 집값 띄우기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그만큼 집값 자체가 투명하지는 못하고 털어낼 게 많으니까 계속 먼지 털듯이 털 수밖에 없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집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돼야죠.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투기 수요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짧게 먹고 나온다, 굵게 먹고 나온다, 길게 먹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냥 먹고 나오는 그냥 치고 빠지는 식의 투기장이 돼버렸으니까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이제 청약시장에서도 밀려나 버렸어요. 강남이 이제 이런 식으로 로또 분양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4월에도 터져나온 집값 담합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고 이제 매달 발표될 겁니다.
이번에 뭐 역대급 물량이다 해서 12만 채면 뭐 도대체 한국 집값은 모두 비정상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목매서 들어가고 싶은 강남은 현실적으로 압류되고 있습니다. 예,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들 다 경매로 공매로 넘어가고, 음마 아파트도 이제 뭐 압류 재산 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경매가 24억, 32억에 나오고 있죠. 중류층, 상류층, 중상위층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곡 2차 아이파크 여기도 지금 경매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레미안 블레스티지 여기도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상류층이 이렇게 이제 붕괴되는 시점에 와 있다. 결국 가서는 이게 뭐 OTL가 결국에서는 뭐 청약가점 79점 맞으신 분이 당첨이 됐다 해서 뭐 로또 20억 맞았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남 아파트가 그만큼 진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대만큼 올라줄 수 있겠느냐. 지금 경매 시장이 이렇게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예? 강남은 정말 불패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 완전히 정말 패잔병들의 어떤 이 모습이 고스란히 투영되는 그런 어떤 집값 조정기의 대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집값이 눌려 있어요. 현장에서는 강남 아파트 경매가 폭주하고 있는데 결국 영끌지니까 금매 탈출이 섞여 있다는 얘기. 영끌지니 뭡니까? 좀 전에 말한 OTL. 23억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밀고 들어가고 있죠. 근데 집주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구축에 있는 사람들 자꾸 강남 집값이 불안하니까 나옵니다.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들, 세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서울 매물 7만 5천 건으로 늘고 있죠. 7만 4천 건에서 딱 묶여 있다가 야, 이제 안 되겠다, 털고 나가자 라는 분위기가 지금 급 진전이 되고 있고요. 자, 강남구 아이파크 삼성이 대형 평수가 13억 하락했어요. 그리고 한보 미도맨션 34평이 7억.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대형 평수는 인기가 없으니까 빨리 가격을 한 10억대 밑으로 더 꺾어서 탈출하려고 하고, 선호도가 조금 높은 곳은 그래도 10억 안쪽으로 좀 떨어뜨려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 고스란히 지금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 보시면 뭐 2267건으로 나오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 것 같고요. 자, 평균 거래 금액은 지금 강남구가 10억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방배시티가 26억, 반포자이가 12억. 서초구도 이제 살벌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초구 거래량이 지금 37건에 그치고 있죠. 강남구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게 100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5건 정도.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자, 서초구도 역시 평균 거래 금액이 지금 23억 정도 내려가 있는 거. 거의 이제 30억 가까이 가다가 뚝 떨어지고 있어요. 송파구도 역시 6억과 6억 3천, 13%에서 18%. 강남, 서초, 송파가 확실하게 가격 양상이 많이 8주 연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청약에서 이 정도의 어떤 경쟁률을 기록한 게 그닥 그렇게 앞으로 보장된 어떤 이 아파트의 급등세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매로 지금 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세금 피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매물 내놓고 가격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송파구 역시도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 있죠. 자, 급등 지역도 양천구 같은 건 비강남 지역에 4억 5천 떨어졌습니다. 30억대가 깨질 겁니다. 야, 여기서 36평이 어떻게 36억이냐? 자, 양천구도 거의 뭐 한 평균 거래가가 11억 정도고, 잘 나갈 때는 뭐 15억 정도. 거래량도 뭐 107건으로 좀 확 줄었죠. 그 다음에 은평구 역시도 6억 5천 3억. 28%에서 한 48% 정도 떨어지고 있다. 은평구 보시면 7억 5천 정도 평균 거래 금액, 그리고 거래량도 113건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양천구와 은평구 얼마나 많이 비강남에서
오른 지역입니까? 그만큼 거래량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영등포도 마찬가지죠. 7억 가까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4억 가까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평균 거래액 역시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11억 정도 되고, 거래량은 지금 86건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거래량이 줄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금매 현장에서는 정말 서울 집값이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근데 지금 강남의 일부 특별히 로또 분양이라고 불리는 곳만 지금 뭐 성황을 이루지, 대체적으로 이 집을 매집하려는 의지가 많이 꺾였습니다. 거의 이제 없다고 보셔도 되겠고, 특별히 서울 상승분이 높았던 곳들은 고스란히 반납하고 있는 상황. 급등지 위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의 자금력이 굉장히 경색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건 뭐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유가, 환율, 금리 요거 삼각파도가 계속적으로 지금 조금 수그러졌다 다시 올라오고, 조금 수그러졌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란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란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여기가 고도화되어 있는지, 자기들이 폭격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 보상금 다 받겠다. 첫 번째.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통제권을 갖겠다. 세 번째, 자금 동결 해제해달라. 요거 절대로 양보 안 할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요 요구안을 들어줘야지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란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어요.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트럼프만 지금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지지율,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제 현안들을 5월부터는 새롭게 좀 풀어가야 하는 그런 숙제들도 있고, 선거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기 국면으로 이란이 이걸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또 휴전 무기한으로 연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협상이 나올 때까지. 2차 협상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뭐 알바노, 이란은 뭐 그냥 마이웨이를 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살짝 떨어졌던 1450원대로 갔던 환율이 다시 또 좀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고, 트럼프는 다시 휴전 연장에. 이거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이거. 이란은 뭐예요? 추가 협상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뻗튀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서부 텍사스 수유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80까지 떨어졌었는데 89달러까지 올라왔네. 그리고 코스피는 당연히 떨어지죠, 금융이. 반도체 영향받고요. 그리고 건설주, 재건 사업 해야 되는데 뭐 이 재건 뭐 제자도 못 꺼내게 생겼으니까 광통신 부분도 다 떨어지고, 결국 반대로 올라가는 방산입니다. 방산, 무기, 미사일, 뭐 반도체 관련 이 종목과는 반대적인 어떤 모습을, 재생에너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2차 전지가 지금 뭐 확실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뭐 미국도 금융시장 안 좋아지고요. 결국 이거 빨리 4월까지 해결되지 못하면 이거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전격적인 합의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뭐 통 크게 양보하지 않는 이상은 이란은 계속해서 이 국면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한국 아파트 시장이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지형도 변화 때문에 상당히 더 집값은 움츠러들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발표한 이 집값 담합 그리고 집값 띄우기 정말 충격적이죠. 12만 채. 와, 이건 뭐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했을 땐 집값을 펌프질을 해가지고 뭐 4억짜리를 12억짜리로 만들고 일주일 만에 뭐 1억 8천을 만들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역시 한국 집값은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매번 매달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로 설거지 당하시면 안 되고요. 잘 지켜보신 후에 앞으로의 진입 시점, 그 포인트를 딱 찍으신 다음에 들어가신다면 절대로 뭐 큰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빠 브라먹 뚝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